네, 서울 강동 의뢰 이혜식 의원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네, 네, 그 박현수 치안정감 인사할 때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신 겁니까? 네,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추천권을 본인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그 추천 내용이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죠, 그죠? 뭐 아니, 단수 사전에 추천, 저희들이 단수 협의를 추천된 한 거죠? 것입니다. 단수 추천된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서울청장 협의가 직무- 끝나고 내정이 끝난 이후에 추천 서울청장 과정을 직무 거치는 대리로 서울청장 직무 대리로 보호할 때, 예? 그럴 때는 치안정감 지금 7명 그대로 두고 승진해서 한 이유가 뭐죠? 다른 보직은 이제 뭐 인사이동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근데요. 서울청장은 이제 직위해제가 서울청장 김봉식 전 그렇죠. 서울청장이 직위해제 돼 있어서 그 자리만 일단 지난번에 김광호 서울청장 직위 해제됐을 때 그때는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도 아마 단수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치안정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왜 승진 인사를 하는 거냐 말이죠. 이번에는 일단 김봉식 그 직위해제 청장이 아직 TO가 남아 있어서 그 당장 승진 그러니까 내정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전보 인사를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승진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1년 6개월 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고속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승진 내정은 그 밑에 서울청은 다른 청과 달리 치안감이 3명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으로 사실은 그 지휘하는 것이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승진 내정을 해서 치안감들을 말씀하시는 게 지휘할 수 조금 있도록 했습니다. 옹색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은 네. 엄격하게 경찰 공무원법에 그리고 경찰법에 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복수로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의 협의 거친 거예요, 이거. 이게 통상적으로 복수 의원님 말씀대로 복수로 그렇잖아요. 하긴 하지만 단수로 한 예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81차례가 있었는데 딱 3차례 빼놓고는 단수 추천이 없었어요. 다 복수 추천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엄중한 내란 상황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인사를 저도 이 하다 자리에서 보니, 얘기를 했지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직부터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저기 인사를 박현수 할 수 없어서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세요. 불가피하게 시행했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12월 작년에 12월 19일 그리고 올해 6월 15일 두 차례 참고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는 군 인권센터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주요 그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고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 네, 좋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날 12월 3일 날 오전에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했고 직후에 계엄 선포 직후에 두 차례 통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경비국장과 11시 7분, 11시 35분에 통화를 했고 강상문 영등포 서장 이 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0시 41분에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과도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조지호 청장과도 또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대체로 이 국조위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답변들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내란 사태가 어쩌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경찰국장인 분을 승진 임명을 시켜가지고 서울청장으로 발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짐작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고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죠? 네, 만약에 파면이 결정된다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일각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겠어요? 대선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엄정한 네? 대선 관리 상황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은 지금 윤상현, 정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한길 강사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헌재 폭동 모의와 관련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카페 문자 테러 사건도 지금 다루고 있고 촛불행동과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고 내란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사를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련의 수사 사항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마될 것이다. 수사 제대로 못할 것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사무를 다룰 선거 수사라든가 선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할 것이다. 매우 편파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 지금 대리께서 정치 경찰이고 내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리께서 직무 대리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무 대리한테도 저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갑 이상식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경찰은 내란에는 가담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진압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인사로 다시 스스로 이제 비판 여론을 자초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사 대상자가 4명 있고 그런데요.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질의를 했고 또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성진을 미끼로 또 보직을 미끼로 권력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만년 투스타라고 끝날 사람을 3스타 달아주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기동 대행 차관님, 그 이번 인사를 우리 이호영 차관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최초로 누가 이야기를 한 분은 누굽니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서울 경찰청장에게서 공석이어서 예. 필요성을 계속 느꼈습니다. 우리 이호영 대행님은 대행께서 제가 먼저 인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인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고기동 차관님이나 우리 이호영 차관님께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진석 대통령 실장, 김주현 민정실장,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이 세 분한테서 혹시 전화를 받은 분 계십니까? 외부 의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도 그쪽에서 뭐 전화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이 세 분이 다 이제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안 정감이나 치안감 인사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최상목 대행이 저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본인의 뭐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시는 두 분 대행님이 뭐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인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인사가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대행님? 많이 나왔는데. 뭐 특정 인사 문제는 없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보면 한국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사진까지 그 사람의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입니다. 이원모. 이분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 검증을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식적으로도 인사 라인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원모 비서관이 어떤 분이냐? 2022년 6월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자 6명을 개별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건 차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을 했다고 이원모는 부인했지만은 이상민 장관은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뭐 예. 인정한 뭐그 예, 날짜 뭐 인정을 이런 건 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예. 그 당시 인사비서관이었어요. 인사비서관이었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사전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동석을 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안위에서 정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리인 이원모가 이런 분이고, 근데 이원모에게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원모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국민의힘 후보들 7명을 다 누르고 이제 낙하산으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전 객관적인 팩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는 이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정권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집권층이 뭐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최고의 만찬을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승진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켜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승진 대상자 명단까지 지금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정부 인사에는 우리 경찰의 입김이 의지가 관철될 수가 없는데, 그죠? 지금부터 이제 곧 이제 총경, 경무관 총경, 경정 이하 인사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하죠. 앞으로 인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21일 시험 공고 안 됐습니까? 21일 날, 공고하셨죠? 20일 예. 그럼 경정 이하 인사는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정이하는 그때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총경하고 경무관 인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인사 여건이나 상황 보면서 어느 예, 정도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판단하겠습니다. 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직은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찰의 의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사위원회를 다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대행님 자신 있습니까? 우리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고 스스로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 소신껏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 그래도 명태균 녹취록에서 이 김상민 검사라는 이분을 뭐 어디 경남의 어느 지역구에 하겠다는, 또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또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위적으로 갈수록 경무관 총경은 하위직도 아니지만 그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집요한 집권층의 어떤 요구나 압력이 계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대행님, 하여튼 저기 오늘 내일 중에 만약에 경쟁이야 인사 있더라도 한번 대행께서 공정하고 특별하게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하라는 그런 일제 지시나 이런 걸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 입장에서 또 조직의 어떤 안정화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대 뭐 정권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인사가 잘못되면 또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 또 어떻게든지 또 그걸 만회하려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해달라. 사장님 대행님한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우리 청장 직무대행하고 장관 직무대행하고 이 역할을 좀 조정한 겁니까? 애시당초에는 우리 청장 직무대행 본인이 추천하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은 본인이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서로 역할 분담을 했네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뭐 우리 청장 직무대행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제가. 자, 이번에 지금 국회가 지금 의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질문하는 거 아시죠? 차장, 네, 뭐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서울청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뭐 수도 치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의 시위나 뭐 집회가 그거이 집중되는- 아니잖아요. 이번 내란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한 경찰 부대 그 지휘관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의원 국민과의 말씀 약속을 맞습니다. 배반하고 내란의 주동자가 된 그 부대의 지금 기관장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사 메꾸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계속 될 것 같아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정신이라면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절대 이런 인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13만 경찰의 명예가 추락했고 경찰의 역사상 가장 아픈 역사가 될 거예요. 반성하고 자성하고 그걸 치유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죠. 최소한 서울청장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런 인사가 됐습니까? 뭐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여러 확보하고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죠.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사가 돼야죠. 이건 완전히 역행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이 없는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열은 거예요. 당사자들 출석 않고 이렇게 개기는 이유가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옥중 인사다, 내란 인사다, 선거 인사다 이러는 거예요. 국민학생도 초등학생도 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코끼리 뒷다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찰청 우리 직무대행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청 누가 결정했습니까? 저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또 지금 언제 장관 했습니까? 직무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1월 22일 경쯤에 1월 22일이요. 예, 경쯤에 보고를 드리고 자, 경찰 협의를 인사의 했습니다. 필요성을 본인이 결정했다. 그건 좋아요. 박현석 경찰국장을 이렇게 승진시켜야 되겠다 추천한 사람 누구예요? 뭐 그 인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냐고 이야기 묻고 있어요 지금. 그 인사 문제는 뭐 그럼 본인이 안 대외적으로, 했잖아요. 예,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장관 밝힌 사실이 직무대행도 안 하고 없습니다. 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안 했어요. 누가 했냔 말이에요. 우리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2차 한남동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여당의 5선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최현석 서울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국수본 이놈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그게 말씀하신 설날 직전입니다. 15일 날 16일 날 그런 체포영장 집행되고 나서 여당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또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니라요. 우리 역사상 내란이라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니 자주 일어났습니까? 경찰의 치욕적인 역사를 저는 우리 청장 직무대행께서 잘 수습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수본이 나름대로 내란 수사에서 엄정하니 자기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사가 된 이유는 그런 기조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한테도 경찰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인사로 뒤집기 하겠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배반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